오늘 이제 순서는 일단 지난 이제 작년부터 6월부터 해가지고 10월달, 12월달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교육부에서 2028 대입 개편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된 개편안 가지고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신 어떻게 바뀌는지, 두 번째 수능 어떻게 바뀌는지, 세 번째는 이제 이 지역의 어떤 고교시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렇게 한번 순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내신이 바뀐다는 거 5등급제라는 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석차 등급이 5등급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성취도도 A, B, C, D, E로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랑 똑같이 이제 밑에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는 패스페일로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체능이라고 하죠. 체육예술 계열은 역시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A, B, C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이제 보셔야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어머님은 첫째신가요? 둘째.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다 지금의 성적표는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2028부터는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의 성적표랑 이제 변경안이 됐을 때 이제 예측, 요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요 표준 편차 부분입니다. 지금은 표준 편차를 통해서 학교의 어떤 수준을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이 표준 편차가 한 자리인 경우도 많고요. 우리 일반고 같은 경우는 20이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보통의 일반고고, 좀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나 아니면 자사고 이런 데는 한 10에서 20 사이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바뀌는 거에선 이 표준 편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원점수하고 과목 평균, 성취도에 따라서 수강자 수는 나오긴 하고요. 그래서 A, B, C, D, E가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걸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등급이 여기서 보시면 2등급이었던 학생이 여기서 1등급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1등급은 4%인데 우리가 이제 바뀐 2028부터는 10%까지가 1등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어떤 과목이 등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급이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좀 바뀐 과목명이 이제 바뀐 것들도 많이 있어서요. 보시면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고1 들어가서 고2 배우게 될 과목이고요. 자, 일반 선택이 보통은 지금도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그래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은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이제 일반적으로 배우게 될 거고요. 간혹 가다가 뭐 특히 이제 특목고나 그 다음에 일반고 중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과중이라든가 이런 데는 1학년 때 뭐 화학을 배운다거나 이렇게 좀 빨리 배우는 아주 드문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어, 수학, 영어에서 이제 바뀐 부분들을 보면요. 지금은 이제 화법과 작문이라는 화작이라고 이제 아이들이 배우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서 화법과 언어, 그다음 독서와 작문 이렇게 좀 나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통의 일반 고등학교가 2학년 1학기 때 독서를 배우거나 문학을 배우고요. 2학기 때 문학이나 독서를 배우고, 3학년 때 이제 언어와 매체 또는 화작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걸 이제 교묘하게 독서, 작문 이렇게 해놓고 화법과 작문이었는데 화법과 언어로 바꾸고, 문학은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1학년 이제 들어가면 7월달 정도 되면은 2학년, 3학년, 특히 2학년 선택 과목을 이제 정하게 될 텐데, 지금 구체적으로 뭘 배우는지 교과서도 나온 상태도 아니고 하지만 그냥 요 제목들로만 봐서는 제 판단으로는 이 세 개 중에는 주제 탐구 독서가 아마 가장 생기기는 좀 유리할 거다 보시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5등급제로 나뉘는 거예요.
이게 다 5등급제예요. 여기 밑에 이제 노란색의 9개 과목 빼고는 전부 다 5등급제가 되니까 이 내신이 9등급보다는 5등급이 조금 부담이 덜한 것 같지만 실제로 챙겨야 될 과목들은 훨씬 많아졌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융합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과목 간의 연계를 통해서 이제 좀 새로 만들어낸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서, 토론과 글쓰기, 언어와 매체가 언어생활 탐구, 매체 의사소통으로 좀 나뉜 측면도 있고요. 자, 수학을 보시면은 1학년 때 우리가 지금은 수상, 수학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는데 2학년 가서 대수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오거든요. 대수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대수가 이제 뭘 배우는지. 대수 옆에 미적분, 원 이렇게 있고 확률과 통계가 있는데 여기 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수능에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에서 이 빨간색들이 수능 과목이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고요. 지금 쉽게 말하면 대수, 미적분,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건 우리 아이들 지금 2학년 때 배우는 수원, 수투입니다. 이름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확통도 이름은 그대로니까요. 자, 진로 선택에 가서 이제 기하하고 미적분 2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미적분이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융합 선택에서는 수학과 문화, 실용 통계, 수학 과제 탐구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는 대수랑 미적분 원이랑 확통,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수원, 수투, 확통까지만 이제 수능에는 출제가 될 텐데 우리 아이가 이과를 생각하신다, 공대를 생각하신다 하면은 여기 있는 과목들도 꼭 이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기하하고 미적분 2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영어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1학년 때 공통 영어, 그다음 2학년 올라가서 영어 1, 2 배울 거고요. 영어 독해와 작문 지금도 있고요. 영미 문학 읽기 그대로 있고요.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영어 발표와 토론이라는 수업이에요.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학력이 높은 그런 일반고에서 좀 개설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영어라는 과목은 결국에는 아이들이 대학에 와가지고 영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발표와 토론이란 과목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심화영어, 심화자 들어가는 건 무조건 다른 애들보다는 한 단계 더 내려간 거니까 좋습니다. 심화영어 독해와 작문 지금도 있고요. 나머지 뭐 직무영어라든지 실생활, 미디어 이렇게 들어간 것들은 대학이 이제 평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이렇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보기는 힘든 과목들일 거고요. 자, 국영수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제가 아까 대수 말씀드렸는데 대수에서 뭐 배우는지 한번 정리해봤어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크게 3개 배우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고2 애들 1학년 때 배우는 수1하고 똑같은 진도입니다. 이름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대수라는 용어를 이제 선정을 할 때 원래는 함수라는 과목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이제 대수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사회랑 과학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사회에서는 역시 한국사가 있고요. 한국사는 보통 1학년 때 이제 많이들 배우는데요. 학교들에 따라서는 2학년 때 지금 배우는 학교들도 있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에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진로 선택을 보시면 세계신인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의 윤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국지리 탐구, 그 다음에 도시의 미래 탐구, 동아시아, 역사기행, 정치, 법과경, 사회, 경제. 지금 우리 아이가 이제 어느 학과를 갈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세분화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욕심이 난다면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어느 학과 갈지 조금 정해 놓는 게 여기서 이제 골라야 되는 상황에서 좀 유리할 수 있다.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국제관계 이해 이런 과목들이 사회에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 역시 5등급제로 다 1등부터 여기 5등급제가 말이 이제 9등급제보다는 조금 수월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전교생이 200명이면 1등부터 200등까지 가려가지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목도 인문학과 윤리 이런 과목도 이름만 봐서는 굉장히 조금 뭔가 탐구를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수업을 뭔가 토론 수업을 하면서 심화 탐구를 할 수 있는 과목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등수를 나눠야 된다는 건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수행 100%로 얘네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학문적으로 좀 공부해야 되는 과목일 확률이 크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 과학의 역사, 문화, 기후변화 나오고요. 융합과학. 요 노란색 과목은 A, B, C, D, E로 성취도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A, B, C로 나오는 과목은 A가 50%, 70%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생님들이 되도록이면 A를 주려고 대부분 조금 높게 비율을 해줄 거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의 어떤 그 평가가 그렇게 아이들의 학력을 딱 보여준다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이런 과목들을 막 신청을 하겠죠. 그렇죠? 저는 조금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다, 욕심이 난다 하면은 선택의 문제인데요. 여행지리란 과목과 한국지리 탐구랑 이 두 개의 과목의 선택지가 있다 했을 때 과감하게 이런 과목 선택하라고 해주셔야 아마 최상위 대학을 가는 데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물론 여기를 해서 1등급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설사 2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차피 정성평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90%가 A를 받는 여행지리보다는 이게 더 유리해 보일 수도 있다.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애들이 많이 몰릴 거다. 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과학이 이제 굉장히 세분화됩니다. 지금 물화생지로 돼 있는 이 영역이 물리도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로 나뉘고요. 화학도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 생명과학도 세포, 생물 유전 이렇게 나뉘고요. 지구과학도 시스템과 행성 우주 그런 쪽으로 굉장히 세분화되기 때문에 이래서 학과에 대한 그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지금은 아이들이 어떤 일단은 물화생지 중에 지구과학을 제일 선택을 많이 안 하는데 지구과학을 하면 이제 유리해진다. 우리 아이가 천문학과를 가고 싶다 했을 때는 지구 시스템이랑 행성 우주랑 둘 중에 요거를 좀 더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2028 개편이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특히 또 아이들한테 진로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조급해진 느낌이 들긴 해요.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게 2학년 때 뭐 선택하고 3학년 때 원서 쓸 때 선택하고 이럴 개념이 아니라서 1학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소통을 많이 하시고 우리 애가 무슨 과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럼 이때 이제 기술 과정이나 정보 과목에서도 로봇과 공학세계, 남생활과학 탐구 누가 봐도 이 둘 중에는 로봇과 공학세계가 공대 가기엔 좀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과학, 인공지능은 지금도 있고요. 자, 이 기술과정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 창의공학이나 지식재산 일반, 생애설계와 자립, 아동발달과 부모 중에서는 이 창의공학 설계가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대 커리를 좀 타고 싶다 했을 때는 기술과정에서도 로봇과 공학세계, 그다음 창의공학 설계 이런 식으로 조금 신청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조금 계산을 해두시면 유리하게 할 거고요. 자, 제2외국어 한문 이렇게 있는데요. 제2외국어는 사실 이제 외국어 중점 학교들이 이제 부천에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영역은 조금 이제 외고의 영역, 국제고의 영역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한문은 뭐 그대로 한문 고전, 언어생활과 한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음악, 미술, 체육은 크게 이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제 교양 아까 뭐라고 그랬죠? 패스페일이에요. 이거는 A, B, C조차 나오지 않고요. 통과 아니면은 그냥 이수, 오탐 이렇게 되니까요. 이 중에서
지금도 이제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교육의 이해, 지금은 교육학인데요. 그러니까 교대나 사범대를 관련 학생들이 학교에 개설된다면 꼭뭐 듣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고, 간호학과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보건, 지금도 많이 듣고 있는 과목입니다. 논술, 인간과 경제활동 이런 것들도 다 패스페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목들이 많이 안 바뀐 것 같으면서도 조금 세분화되어 있는 게 이제 눈에 띄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아이가 했던 과목이랑 우리 둘째, 셋째 지금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조금 과목이 달라진다. 그걸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고등국제의 여파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급제, 결국 상대평가는 1등부터 100명이면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우는 거라서, 물론 이제 1등급 따기가 수월해진 건 맞죠. 100명 중에 4명 안에 들어야 되는 그 어려움과 10명 안에 들어야 되는 그 어려움은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만큼 다른 애들도 다 같이 1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대학 갈 때는 비슷한 느낌이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4%, 7%, 12%, 17%, 20% 이렇게 돼 있는 구성이 10%, 24%, 32% 이런 식으로 나뉘어집니다. 편이 됐고요.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 학원에 이제 윈터스쿨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입시센터를 하면서도 1학년 이제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중학생 애들이죠. 중3 애들이고 고1 올라가는 애들인데, 뭐가 가장 필요할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중학교 때는 사실은, 근데 또 애들은 중학교 등수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너네 전교 몇 등으로 졸업했냐 하면 딱딱 말하는 거 보니까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알려는 주시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결국엔 상대평가라는 건 경쟁이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걸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미리 이 험난한 이 생존 경쟁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주간 테스트를 매주 보는데요. 이 주간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이 맨 앞에 3개가 국어, 영어, 수학 점수고요. 그 다음에 이 국어 점수를 91점을 받았을 때 이게 그러면은 몇 등에 해당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체크를 한 건데, 국어를 91점을 받았는데 22등이다. 요 얘기는 뭘까요? 91점보다 더 잘 본 애가 21명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우리 학원이 고1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데 막 185등 나와 있고 여기 뭐 259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된 거는 같은 시험을 저희 이제 청솔 학원에 뭐 일산, 분당, 평촌 이렇게 해서 다 보는데 걔네들 거를 다 합친 거예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등수가 뭐 1등이지만 다 합쳐놓으면 이제 몇 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모아놓으면 한 400명이 되니까 이걸 그대로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떤 전교 등수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백분율, 그 다음에 등급 평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알려주면은 굉장히 아이들은 충격을 받죠. 윈터에 올 정도면은 그래도 생각해보시면 아침에 8시까지 와가지고 밤 10시까지 중학생들이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엄마가 가라고 해도 자기가 생각이 없으면 이거를 뭐 6주 과정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이게 냉혹한 게 그렇게 똑같이 하는데도 누군가는 예상 등급이 고등학교 가면 7등급 받게 될 거다. 누군가는 뭐 1등급이 나올 거다. 이렇게 등수가 쭉 매겨지는 거니까 저는 지금 이제 중3 올라가고 중2 올라가고 중1 올라가는 부모님들이 조금 냉혹하지만 이런 이제 현실을 좀 알려주시는 게 좋다. 각 과목별로 내가 어느 위치인지 이런 것들을 이름은 닉네임으로 다 바꿔가지고요. 누군지 모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친구는 국어가 72점인데 수학이랑 영어는 100점이네요. 그래서 수학, 영어 100점이니까
400명 중에 다 1등인데 국어는 185등이 돼서 이걸 합쳐놓으니까 2.5등급 이렇게 이제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안에는 특목고 애들, 물론 인터넷 들어오는 애들 특목고도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1등부터 3등까지는 다 왠지 포스코고 하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아요. 1등부터 10등까지 다 일반고고요. 이 밑에 있습니다, 특목고 애들. 그래서 참 재밌죠. 이게 실력대로 이게 아니다.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일반고를 딱 간 걸 수도 있고. 근데 아직 시험이 이게 2번에 본 시험이라서 총 4번을 보는데요. 이게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실제로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몇 등급 받게 될지 이것도 이제 제가 추정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자, 이번에 이제 수능편 한번 얘기해볼게요. 내신편에서 좀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거? 내신 5등급제. 나중에 대학 갈 때 5등급 보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그 등급으로만 안 보고 퍼센트는 같이 보게 되나요? 퍼센트라고 지금은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만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1등급, 2등급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럼 입학 사정관들이 봤을 때 그냥 등급제로만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등급제로만 보지 않으면 뭐 얘가 등급에 그냥 1등급에 뭐 10%에 걸쳐서 1등급인지 네. 아니면 앞쪽에 1등급인지 그런 것도 따지게 될까요? 그거를 알려면 표준편차가 사실 있어야 근데 되거든요.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쵸. 뭔가 걸러내지 않을까 싶어요. 대학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1등급이면 전교 1등의 상위 1%의 1등급인지 10%에 딱 걸친 1등급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등급 자체를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 대학은 이 1등급에 대한 수치를 1% 1등급과 10% 1등급 엄청난 차이니까 이거대로는 뽑을 수 없죠. 근데 지금도 서울대 자체, 서울대는 이거 교과로만 뽑지 않죠. 고대도 학교장 추천인데 교과로만 뽑지 않아요. 20% 생기부를 봐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당연히 수능 최저는 들어갈 건데 거기에 정성평가는 더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챙기시는 거에 좀 신경을 지금보다 더 써주셔야 된다. 이게 등급이 이렇게 5등급제로 되면 생기부에 있는 세특을 좀 더 들여다볼 거다.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지금 또 늦게 오셔가지고. 아, 네. 중요한 걸 못 들은 것 같아요. 주요 과목을 다 못 들어서. 주요 과목이요? 네. 아, 국영수. 네. 이게 대수라는 과목은 수원이다. 지금 있는 거. 여기 지수함수, 평균함수, 수열. 그거만 아시면. 요거 참 예상하기 힘든 게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중3 올라가는 아이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윈터 예비 고1 와 있는 아이들 수능이 이렇게 확 바뀌거든요. 재수생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재수생. 저도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의견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예측하기가 힘들죠. 누군가는 미적분이 너무 어려워서 아 이거 수학 등급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 힘든데 하는데 내년부터 갑자기 미적분이 빠져버려요. 수원, 수투랑 확통만 하면 되니까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난 사탐 진짜 적성이 안 맞아. 아무리 해도 점수가 안 나와. 근데 내가 이과인데 사탐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A 포기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예측할 수가 없다. 그 인원의 비율이 어떻게 될지. 하지만 분명한 거는 부담이 지금보다는 확실히 있을 거다. 이 벽이. 그죠? 지금은 올해 못 봤으면 내년에 똑같이 미적분하고 과탐해서 생명이나 저기 지구과학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내년부터 갑자기 내가 사탐을 봐야 된다고? 1학년 공통사회 빨리 다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다. 그게 이제 수능에 이제 관련된 건데요. 대입 개편.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국어에서도 선택을 화작이냐 언매냐 이렇게 하고 수학에서도 확통, 미적, 기하로 세 단계로 이제 나뉘죠. 단계라기보다는 이제 문과의 경우는 보통 이제 확통을 하고 그다음에 탐구 과목에서 이제 이 중에 이제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통사회,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이제 다 같이 본다. 진정한 어떤 융합형 수능을 보게 된다. 절대 쉬워지진 않을 겁니다. 수능이 1학년 때 배우는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낸다고 해도 이거를 애들이 다 맞게 되진 않을 거예요. 이 안에서 분명히 깊이 있게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쉬워지네 하면서 마음 놓고 있으면은 손해 보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원, 수투, 확통만 본다고 해서 우리가 범위가 줄어들면 시험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올해 수능이 그랬잖아요. 그죠? 킬러를 빼니까 낼 게 그 안에서 이제 좁혀서 낸단 말이에요. 국어는 이제 통합이 되니까요.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화작이랑 언매 이 표준 접수의 그 유불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만점, 국어를 만점에 가깝게 받는 아이들은 언매를 하게 되는 게 지금까지 몇 년간 훨씬 유리했으니까 좀 잘하는 친구들이 언매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았고요. 근데 이제 바뀐 개편안에서는 똑같이 보게 된다. 이 밑에 직업 탐구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 이제 10월 달에 발표한 거에서 심화수학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지금의 미적분하고 기한데요. 이거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건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 자, 이게 이제 정부 그 교육부의 입장인데요. 질문이 통합형 수능 과목 체계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교육부가 답변한 게 모든 학생들이 국영수 4과에서 같은 내용의 기준을 시험을 보는 책임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한 10년, 20년 전으로 딱 돌아간 거예요.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수능 봤을 때 다 같이 봤잖아요. 전과목 쭉 그렇게 돌아간 거고요. 이제까지 수능 국어, 수학, 사탐에서 여러 선택 과목이 있어서 학생이 과목 선택한 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 표준 점수가 다 맞더라도 점수가 유불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건 없다. 그래서 다 같이 볼 거다. 다시 말하면 줄 세우기를 어차피 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거는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좁아진 범위 안에서 좀 더 심한 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사교육을 이제 근절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사교육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범위가 좁아진 만큼 좀 더 심한 문제, 생각해야 될 문제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공교육에서 좀 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니까요. 자, 두 번째 질문, 지금보다 어려워지나요? 쉬워지나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범위는 줄었지만 이거 뭐 수만 명이 만점밖에 수능을 내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수능이 그래도 이제 1학년 그 탐구 과목 중에는 1학년 걸로 이제 보게 되니까 분명히 이제 다 맞는 애들이 이제 많이 있긴 할 거예요. 탐구 쪽에서는. 그러면은 대학 입장에서 특히 의치한 이 메디컬을 뽑을 때 역시 수능만 가지고는 또 변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지금도 수능에서 서울대는 생기부를 보고 있고요. 그렇죠? 고대도 생기부가 들어가고 연대도 내년부터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그 규모가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진 않는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시파다 해가지고 학교 생활 그냥 다 팽개치고 이거는 나중에 수능 정시를 생각해서라도 그건 절대 안 된다. 통합형 수능 과목은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은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체제. 과목 구조로 인해 특정 학생에게 유불리는 발생되지 않는데 글쎄요, 수능의 난이도는 작년에 저기 대통령이 이제 킬러 없애라고 해서 이번 수능 쉬워지겠구나 했는데 그냥 예측이 확 빗나갔죠. 역대급 제일 어려운 수능이었고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2028 수능 볼 때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를 봐야 됩니다. 자, 통합사회 통합과학 새로워 보인다. 사교육 부담 늘어날까요? 우리 사회 학원은 거의 안 보내시죠?
과학하고는 좀 보내시지 않나요? 과학 보내시는 분들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되면은 결국에 지금처럼 이 아이들이 탐구 두 과목 만약에 뭐 물원을 뭐 선택을 했다면 물원 애들 인강을 듣든 학원을 다니든 사교육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수능 과목이 사회과학으로 나뉘면 분명히 그 시장은 또 형성이 될 거예요. 2028부터 이미 1학년 때 배우고는 있는데요.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써있지만 조금 미지수죠. 통합사회과학은 사회과학 전반의 주요능을 다루는 과목으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는 사교육보다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공교육 중심의 수능 준비가 더욱 효과적입니다.에 동의하십니까? 공교육 중심에서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어차피 이 수능 시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출 분석을 통해서 그냥 끝없이 문제를 푸는 양치기라고 아이들이 표현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푸는지에 따라서 조금 그게 훈련이 된 아이들이 잘 보는 시험이라서 이거는 조금 현실과 맞지 않아 보이고요. 자, 이제 지역 고기별 이제 특징. 저희가 지금 이 2028 개편안 관련해서 본 거는 이제 부천편이라고 해서 부천 제가 그래서 부천에서 어느 학교들 좀 관심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몇 분한테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대학 그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게 되는 아이들의 어떤 이제 특정 고교의 편제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바뀌겠죠. 내년부터 이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중3 애들이 고1 갈 때는 아까 보셨던 과목 명칭대로 바뀌게 돼요. 수학도 수원이 아니라 이제 여기가 대수 막 이렇게 들어가고 해서 많이 바뀔 텐데 자, 이거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선택하게 되면 누구나 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패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이거 보이시죠? 너무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가 이제 개별 선택, 학생 선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공대를 가려고 하면은 물투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별로 선택 과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것들은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갈 고등학교에서 어떤 선택 과목을 쭉 깔아놨는지 쭉 찾아보시면서 3년간의 좀 로드맵을 지금 이제 세우시는 게 좋겠다. 자기 그 아이가 무슨 과 갈지 좀 정해지신 분, 좀 좁혀지신 분 없으세요? 일반고를 갈 것이냐 특목고를 갈 것이냐 그것도 고민이죠. 정답은 없습니다. 일반고든 특목고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데요. 특목고 중에는 이제 그 기숙사 생활하는 학교들도 있어서 우리 아이가 그런 공동 생활에 조금 적합한 아이인지 요거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일반고를 보내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일반고 왜 일반고 보내고 싶으세요? 수시 자사고 그러니까 수시나 정시 바라 그러니까 애들이 성향이 좀 달라서 그래도 큰 아이 여자는 성향이 되게 다르거든요. 큰 아이는 성향상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받아들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애가. 네. 그래서 안 맞아서 했고 작은 애 같은 건 사실 보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네. 글럼 보이잖아 아이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특목과 갈 거는 그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아,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네. 몇 지금 몇 학년 올라가죠? 이제 이중이 올라. 이제 중2 2년 남았네요. 가장 이상적인 건 특목고를 가가지고 우리 소위 말하는 하나고랑 뭐 외대고 가서 거기서 그냥 전교권 하면 아주 제일 좋긴 한데 는 아주 쉽지 않고요. 그죠? 이 근방에서 이제 뭐 하늘고나 국제고나 포스코고 가도 그 안에서 상위권을 하면 일반고에서 상위권 하는 것보다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건 맞는데 사실은
잘하는 애들 안에서 이 상위권을 한다라는 거는 예상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좀 애매하다 싶으면 저는 일반고를 가셔서 일단은 내신 확보를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제 예비 고1 고등학교 들어가는 애들의 현재 수준을 1등부터 지금 60 몇 등까지 그러니까 뭐 다른 지점은 모르겠고 저희 지점에서 이렇게 쭉 매겼는데 꼭 특목고라고 이게 최상위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반고 가서 최상위 내신을 받는 게 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가서 좀 알차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 하면 특목고 가는 게 맞아요. 바쁘고 할 게 많은데 주변에 애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수준 높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영어 교사 출신이니까 영어를 예로 들면 일반고에서는 그냥 평이한 그냥 발표도 뭐 한국말로 하고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다 영어로 하겠죠. 뭔가 활동을 할 때도 영어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2, 3년간 개인이 발전하는 거는 굉장히 유리한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대학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대학 가는 데는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최상위권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이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가고자 하는 그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공립이냐 사립이냐 이것도 은근히 좀 영향을 끼치는데요. 오늘 부천편이라서 부천에 한 3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일단 사립학교는 3개밖에 없습니다. 소명여고, 정명고, 시온고 이렇게 범박동에 있는 시온고. 그러면은 제일 치열한 학교가 어디냐? 공립사립 통틀어서 예전에는 우리 부천고, 부천여고 전통의 강자였죠. 잘하는 애들 많이 보이고 지금은 정명고. 정명고 유일하게 기숙사 작은 규모지만 기숙사가 있고요. 애들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학력은 높을 수밖에 없고 조금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이 정명고의 실적이 좋다 보니까 많이들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학교도 사립학교고 어떤 그 관심도가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건 사실인데 근데 입학할 때부터 제가 보기엔 우선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관심도가 있으시니까. 공립은 아시다시피 5년마다 선생님들이 옮겨 다니세요. 그래서 나머지 학교들은 여기도 근무했다가 저기도 근무했다가 그러니까 학교가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건 사실은 교장 교감 선생님의 어떤 철학 이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경영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진짜 대학을 잘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관심이 있으신 교장 선생님이 있는 학교는 프로그램들이나 학교의 어떤 선생님들은 싫어하실 거예요. 자꾸 뭘 시키니까.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똑같이 월급 나오고 애들 대학 잘 보낸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지만 그렇게 계속하는 애들은 좋거든요. 생기부도 좀 더 풍성해지고 알차지고. 근데 그런 학교들이 공립에선 좀 쉽지 않고 아무래도 사립은 평생 거기에 있는 분들이니까 조금 더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거리 문제도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쪽 동네에 있는데 저 범박동까지 3년 동안 학교 왔다 갔다 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명고가 이제 기숙사가 있으니까 멀리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애들 그냥 거기다. 그리고 학교가 워낙 산에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것도 아마 이제 우리 이제 중3 올라가는 어머님들은 이제 몇 달 있다가 아니면 올해 내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다고 또 가는 게 아니라 배정을 받는 거니까. 지금 한창 아이들 이제 인천이나 이런 데는 지금 발표가 났고 시흥은 뭐 거의 12월 달에 이제 발표 정해져 있고 부천은 아직 애들이 안 정해졌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학업 역량 강화죠.
말을 좀 어렵게 해놨지만 결국에는 국영수가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되느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어느 정도의 레벨로 다른 아이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이 차이고요. 요거를 집에서 직접 어머님들이 해주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들 학원 보내시죠. 그죠? 그러면은 그 학원에서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지 그죠? 그거에 대한 관심은 좀 있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에서도 이제 근무를 했고 중 1, 2, 3 담임도 다 해봤고 고등학교에서도 근무를 해봐서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특목고가 갈 게 아니면 중학교에서 나오는 이 시험 대비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3학년, 2학년, 1학년이고 당연히. 그래서 학원에서 중학교, 중간고사 대비해서 막 뭘 한다 이거보다는 저는 어차피 우리 지금 대학 가려고 다 하는 거니까 중1, 중2 때도 사실 이 포커스는 5년, 6년 후에 있을 이 대학 입시에 맞춰져 있는 학원인지 저는 그 좀 포커스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우리 애들이 중학교 때 A 받았다 이런 거보다는 그런 학원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영어 지금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좀 욕심을 내자면 중학교 졸업할 때 고3 수준으로 1, 2등급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조금 해주시면은 좋긴 한데 이게 말이죠. 올해도 재수생 다 낀 중에 4.7%만 1등급이었거든요. 절대평가인데 그냥 상대평가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영어를 좀 해주면은 좀 유리해요 많이 진짜. 그런 게 있고요. 선생님 학과 탐색하셔야 됩니다. 학과.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어떤 학과를 가야 될지를 정한다는 게.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도 이 학과 가려고 했다가 심하게는 문과였다가 이과를 막 간다고 하고 난리가 나는데요. 그래도 가능하면 하나의 길을 정해서 가는 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보다 분명히 유리하니까 또 이거는 아이들이 혼자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같이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요런 과 어떻니, 요런 과 어떻니 이렇게 조금 의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네 번째가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환경을 극복하는 마인드라고 써놨어요. 참 말이 좋은데 어찌됐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이게 특목고가 됐건 일반고가 됐건 내가 1지망이 아니고 저기 16지망으로 막 가게 됐건 전학을 가지 않는 이상 3년간은 내 학교거든요. 그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배정이 됐고 내 학교다 하면 보통의 대부분의 애들은 학교에 대해 굉장히 비난을 해요. 내가 다닌 학교가 제일 안 좋은 것 같고 특목고 자사고 떨어진 애들이 다 우리 학교 와가지고 전교권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됐다 하면은 이 학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이 학교에 없는 것들은 밖에 나가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극복하는 마인드를 꼭 같이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동교육과정 설명회도 한번 했었고요.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을 밖에서 듣는 거. 부천 같은 경우에 이제 거점형 클러스터라고 해서 학교들이 이제 모여서 또 과목을 개설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역시 부모님이 좀 같이 알아봐 주셔야지 애들이 혼자서는 관심이 없다. 자,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또 의대, 약대 또 이제 관심 많으시니까. 자, 의대를 가려면 무슨 과목들을 들어야 되는지 이제 경희대, 고대, 성대, 연대, 중앙대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들이 있는데 연구라기보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진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핵심으로 수원, 수투, 미적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과학에선 화원, 생원, 생투 이렇게 있고요. 조금 중요도는 덜하지만 들어오면 좋겠다. 들으라는 소리예요. 어차피 경쟁률이 뭐 10대1, 20대1, 30대1 이런데 이거 다 들은 애랑 하나라도 빠진 애랑은 좀 차이가 날 테니까 확통하고 물원, 화투까지 의대인데도 물리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확률 같은 게 미적분도 의대랑 미적분이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꼭 들으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미리 계획을 해 놓으셔야지 이 선택 과목 선택할 때 실수를 안 하시거든요. 예시로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다는 학생, 지금 고3 올라가는 학생인데 화2를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학공학과인데 이 2과목 화2를 신청을 안 한다는 거는 되게 치명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들이 선택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보다는 같이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 학원으로 전화를 주세요. 이거 말씀드리는데 10초도 안 걸리겠죠. 요거 할까요? 요거 할까요? 우리 아이가 이 학과 가려고 하는데 요거 할까요? 요거 할까요? 요 정도 답변은 바로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자, 대학이 제시한 핵심 과목 권장 과목에서 우리 학교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 있어요. 만약 이수하지 않으면 평가에 불이익이 많이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대학 설문조사에서 이수 권장 과목 중에 일부 과목 듣지 않은 경우 평가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영향이 아예 없진 않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고급물리라는 과목을 했어요. 물1, 물2 다음에 고급물리까지. 걔는 분명히 플러스 점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수 권장 과목이 없더라도 지원 자격처럼 결격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결격은 아닌데 뽑아주지는 않겠죠. 그죠? 대학은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학교가 개설했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다르게 평가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화학공학과 관련 학생이 화2가 개설이 됐는데 신청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학이 봐요. 얘는 우리 화학공학과를 쓰는 애인데 학교에서 화2를 개설해줬는데 왜 이걸 안 들었지? 그러면 그 친구는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탈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신 진짜 좋으면 붙겠죠. 1.0이면. 학생이 처한 상황도 고려하겠지만 추가적인 노력도 기대합니다. 추가적인 노력을 기대한다는 건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학교가 개설하지 않았다면 외부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하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예시로 이제 교육학이라는 과목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교육학이 굉장히 핵심 과목이죠. 교육학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닌 학교 애들은 조금 불리하겠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으니까 공동교육과정으로 시간 내서 이수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외고 생각하는 그 부모님 계신데 외고가 아직 갈 수 있는 학과가 사실 어문 계열이랑 그 다음에 사회 계열이 있는데 경영 경제도 좀 많이 지망을 해요 애들이. 경제학과를 생각했을 때 수학이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외고에서는 수학에서 미적분이 개설이 안 돼요. 왜냐면 인문계열로 대부분 가는데 미적분까지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누군가는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는데 미적분을 어디 가서 들었다 하는 건 굉장히 플러스겠죠.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게 외국 국제고는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정말 시간 내기가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한 플러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 과목이 없으면 유사명칭 과목이라도 이수하라. 이렇게 하면서. 자, 일반고 재학 중인데요. 전문교과 원의 고급 심화 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우리 지금 이 인근 학교에 과중이라고 하는 학교들이 고급 과목을 좀 개설해놓고 있습니다. 고급 물리, 고급 화학 이런 과목들이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일반고는 없어요. 전문교과라는 게 이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그 외고에서는 뭐 스페인어가 있으면 스페인어 회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깊이 있는 거고 수학도 심화 수학, 고급 수학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과목을 들었나 보다 어떤 과목에는 얼마나 충실하게 이수했느냐를 평가합니다. 교육 환경을 반영하여 일반고는 충실하게 이수만 하면 됩니다. 과학부 학생이라면 전문교과 원인 고급
심화 실험 과목을 이수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일반고 학생이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일반고 학생이 과학고 학생이 듣는 고급 과목, 심화 과목, 실험 과목을 들으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내신은 내신대로 챙기고 그 과목의 수준은 특목고급으로 가는 거니까. 대학은 일반고의 경우 표에서 제시된 권장 과목인 보통교과 중심으로 평가를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등급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1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이 심화 과목을 들으면 굉장히 유리해진다. 심화학습 과정에서 일반고 학생도 진로 선택 과목이나 공동교육 과정 계속 나오고 있죠. 전문 교과를 들을 수 있겠지만 위계에 맞게 충실히 이수하고, 위계라는 거는 과목별로 이제 물리 1, 물리 2, 그 다음에 고급 물리 이런 식으로 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의심이 되면 면접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면접이 좀 더 강화가 되겠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내신 5등급제라면은 지금보다는 1등급 대 아이들이 분명히 늘어날 건데 그 1등급 대 아이들을 또 전국의 고등학교 수준들이 다르니까 얘네를 확인하려면 생기부를 보거나 면접에 불러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어차피 대학을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대학 가려면 내신, 생기부, 수능 이 세 개는 다 챙겨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세 개를 다 챙길 수 있는 아이, 그런 특출난 아이들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신 망했네? 정시해야지. 내신 안 나오는데 생기부 잘 챙겨서 어떻게 역전해볼까? 내신고 생기부고 몰라. 정시야. 그리고 막 자퇴해서 막 여기 재수학원에 막 고1 때부터 들어와 있고 이런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 아직 미래가 밝기 때문에 요 세 개를 다 같이 챙길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 수능과 내신과 생기부를. 생기부가 좀 더 강화된다면 지금 이제 중3 어머님은 내년 이맘때가 되겠죠. 내년 이맘때에 저는 생기부를 좀 미리 이 겨울에 1, 2월 달에 미리 조금 공부하셔서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서 3월 달 몇 주 지나면은 4월 말에 중간고사 보고요. 정신없이 흘러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자율이나 동아리나 진로나 우수 사례 같은 것들 유튜브에 많이 있거든요. 생기부가 어떻게 써야지 잘 써지는 건지, 물론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긴 한데 그렇게 선생님한테 맡기기에는 너무 좀 운명론적이잖아요. 담임선생님 누가 걸릴지도 모르는데 담임선생님 잘 걸렸어, 아싸, 이거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생기부는 자기소개서라는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진정성 있게 이 학교 생활이 기록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질문 있어요?